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 스펜서 미스터 윤입니다. 요즘 생활하면서 혹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는 순간을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갑작스러운 등 통증에 놀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럴 때 단 4분,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가슴 속에서 작은 시그널이 깜빡이고 있다는 생각, 그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 바로 차를 세우고 정비소에 달려가며 더 이상 그 차 운전을 않게 되는데, 정작 우리 몸속의 엔진, 바로 심장에 켜지는 경고등은 혹시 너무 쉽게 무시하고 지나치지는 않는가요? 중년, 40대 후반에서 60대로 접어들어서는 인생의 황금기와 함께 동시에 심장의 성적표를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의학 설명이나 지루한 강의가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에 켜진 작은 경고등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끄는 법을 알려주는 희망적이고 탄탄한 실전 매뉴얼이자 실천 가이드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피를 뿜어내는 엔진입니다. 그런데 이 엔진의 연료관이 점점 막힌다고 상상해 보세요. 연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처음에 시동이 잘 안 걸리고 그 다음엔 결국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입니다. 협심증은 심장이 도와줘! 라며 보내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갑자기 추운 바람을 맞을 때 가슴이 조여오듯 아프다면 그것이 바로 엔진의 경고등입니다. 중요한 건 이 신호는 휴식을 취하면 사라진다는 점이죠. 마치 잠깐의 과부하로 인해 켜진 등 같은 것입니다. 반면 심근경색은 경고가 아니라 실제 사고입니다. 혈관 안쪽의 찌꺼기가 갑자기 터지고 그 자리에 피떡이 덮치면서 혈관이 꽉 막혀버리는 상황. 이때 느끼는 통증은 죽을 것 같다고 표현될 정도로 극심하며 30분이 지나도 절대 사라지질 않습니다. 중년의 문턱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행동들을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걸음씩 심장 건강을 지키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였습니다. 마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낯선 통증이 저를 덮쳤습니다. 늘 곁에 있어 당연하게만 여겼던 나의 몸이 이제는 나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여전히 굳건해 보였지만 이미 심장은 미세한 균열을 감추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균열의 시작점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창밖의 나무는 계절의 흐름에 맞춰 잎을 틔우고 또 미련 없이 잎을 떨굽니다. 강물은 서두르는 법 없이 자신의 속도로 흘러서 바다에 닿지요. 자연의 모든 것은 자신만의 리듬을 따릅니다. 우리의 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으로 뛰고 쉬고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세월, 단 한 번이라도 내 심장에게 쉴 시간을 허락한 적이 있었던가요? 중년의 심장이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제발 나에게도 숨 쉴 틈을 주세요.
아침의 도시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붉게 변한 신호등, 경적 소리, 무표정한 사람들의 빠른 발걸음,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되어 우리 혈관을 조여옵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압을 높이고 우리 몸의 미세한 염증의 불씨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속도를 냈지만 그 대가로 심장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속도를 줄이는 것, 그것이 내 심장의 압력을 낮추는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그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고작 2층 계단을 올랐을 뿐인데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잠깐만 쉬자.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먼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심장마비는 극심한 가슴 통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장은 때로 어깨나 팔의 통증으로, 이유 없는 호흡 곤란으로, 혹은 오늘은 이상하게 너무 피곤하네 정도의 나른함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사소한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병원 응급실에 와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의료진, 날카로운 기계음, 하얀 천장,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의사는 말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119에 전화하는 것을 망설였던 몇 분, 괜찮아지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의심되면 무조건 119를 누르십시오. 그날 저는 이 말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퇴원 후 우리 집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과 함께 5분간 스트레칭을 하고 아파트 5층까지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합니다. 마트에 갈 때도 일부러 한 정거장 전에 내려 함께 걷습니다. 의사는 이 작은 움직임들이 굳어있던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심장에 새로운 길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너진 건강 앞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이 사소한 습관의 힘이었습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걸으며 그동안 못다했던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의사는 노래는 부르기 힘들지만 대화는 가능할 정도의 강도로 걸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것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심장이 가장 건강하게 뛸 수 있는 최적의 리듬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금방 포기했을 길. 하지만 당신이 옆에 있기에 나는 오늘도 기꺼이 한 걸음을 더 내딛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시작했던 식단의 변화는 오히려 제 자신을 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얀 쌀밥 대신 거친 통곡물 밥을, 짜고 매운 찌개 대신 올리브유를 두른 신선한 샐러드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고등어의 고소한 기름이 혈관 속 노폐물을 씻어내고 푸른 채소의 섬유질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밀어낸다고 상상하니 요리하는 시간마저 즐거워졌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을 바꾸는 것, 그것이 당신의 혈관을 바꾸는 가장 쉬운 시작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멋쩍게 웃으며 줄자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우리 허리 둘레 한번 재볼까? 남성 90cm, 여성 85cm.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 내장 지방 때문입니다. 뱃속에 쌓인 지방은 염증 물질을 뿜어내 우리 혈관을 병들게 합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TV를 볼 때도 소파에 앉기보다 서서 스트레칭을 하고 잠들기 전 5분간 복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줄어드는 허리둘레 숫자는 우리에게 늘어나는 건강 수명이었습니다. 남편은
40년 지기 친구 같았던 담배와 이별했습니다. 그가 담배를 끊은 지 이틀이 지나자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고 15년이 지나면 그는 담배를 피워본 적 없는 사람과 같은 몸이 된다고 합니다. 금연은 단순히 담배를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나쁜 습관과 헤어지고 새로운 나를 되찾는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소리 없는 암살자와 같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벽을 상처 입힙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을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화가 날 땐 코로 4초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단 몇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성난 파도 같던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곧 심장의 평화였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나이가 드니 절실히 깨닫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심장은 비로소 휴식을 취하고 낮 동안 쌓였던 상처를 회복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남편과 나는 스마트폰 대신 책을 들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깨는 것, 그것은 매일 밤 내 심장에게 주는 최고의 회복제였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든 날, 우리는 성적표를 받는 학생처럼 떨렸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이 숫자들은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정직한 거울이었습니다. 다행히 의사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며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정기검진은 단순히 병을 찾아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과정입니다. 남편을 챙기느라 저는 정작 제 몸의 신호에는 둔감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속이 더부룩하고 등줄기가 뻐근했던 날들, 저는 그것이 그저 피곤해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여성의 심장질환은 턱이나 등의 통증, 극심한 피로감처럼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폐경 이후 저를 지켜주던 여성 호르몬이라는 우산이 사라진 지금, 이제는 저 자신을 더 세심히 돌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냉장고에 골든타임 행동 요령을 붙여두었습니다. 첫째, 의심되면 즉시 119 신고. 둘째,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기. 셋째, 119 상담원의 지시에 따르기.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 원칙들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부의 약속이자 서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남편의 약상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의사는 약이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은 맞지만 진짜 변화는 약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혈압약에만 의존하며 짜게 먹던 과거, 이제는 약의 도움을 받으며 스스로 싱겁게 먹고 꾸준히 움직입니다. 약이 필요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건강한 습관은 계속될 것입니다. 진정한 치료는 병원이 아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말 아침 우리는 동네 걷기 모임에 나갑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이웃들과 함께 땀 흘리고 웃다 보면 아팠던 기억은 어느새 잊힙니다. 혼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이 주는 위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서로의 식단을 공유하고 운동 비법을 알려주며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훌륭한 건강 지킴이가 되어줍니다. 건강한 공동체야말로 최고의 병원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매일 20분씩 함께 걷고
저녁 식단에서 국물과 소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둘째 주에는 허리둘레를 재고 걷는 시간을 30분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매주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자 어느새 건강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얼마 전 남편과 함께 동네 뒷산에 올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계단 2개 오르기도 벅찼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에 서서 가쁘지만 상쾌한 숨을 내쉬는 남편의 옆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데이터보다 다시 찾은 그의 건강한 웃음이 우리에게는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매 순간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피곤함으로, 작은 통증으로, 그리고 불안감으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기억하세요. 첫째, 금연. 둘째, 규칙적인 운동. 셋째, 건강한 식단. 넷째,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다섯 번째, 정기 검진입니다. 이 5가지 예방수칙이 당신의 심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당신의 심장의 운명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 짜게 먹던 국물 한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그리고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위대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